네. 158페이지 스프링클러 설비 5번의 배관 설치 기준. 이제 배관은 이제 펌프에서부터 배관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보내주기 위해서 배관이 필요한 거죠. 이제 수조에서 이제 펌프로 이제 펌프에서 이제 헤드까지 이제 그렇게 불난 곳에 물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압력에 따라서 배관의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1.2 메가파스칼 미만, 메가파스칼이라는 그 압력이 있는데 이제 1.2를 기준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배관용 탄소 강간, 이제 이음이 없는 구리 합금관, 습식의 하남,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덕타일 주철관, 이제 이런 배관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1.2 메가파스칼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 세니까 좀 더 강한 그런 배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그 다음에 배관용 아크용적 탄소강 강관, 이런 종류의 배관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배관의 구분,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의 구분에서 1번 주배관, 입상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배관 입상관이라는 것은 이제 펌프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뭐 10층이나 20층까지 올라가려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수직 배관을 주배관, 입상관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2번 수평 주행 배관. 이제 수평으로 주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교차 배관이라는 배관이 있는데 이제 그 교차 배관에 물을 공급해 주는 배관이 수평 주행 배관이에요. 그리고 3번 교차 배관. 이제 교차 배관이라는 것은 이제 주행 배관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교차 배관이 있고 그 교차 배관에 가지 배관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가지 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을 교차 배관. 가지 배관이라는 것은 이제 헤드가 달려 있는 배관을 가지 배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직 배수 배관이라는 것은 이제 배수해주는 배관이 수직. 그래서 이제 각 층마다 물을 빼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10층이든 11층이든 20층이든 그러면 그 물을 빼주는데 그 물 빼준 물이 어디 그냥 바닥에 막 흘러 넘치면 안 되니까 이 수직 배수 배관을 통해서 어디 지하에 어디 집수정 그런 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봐보면 입상관이 있고 입상관에서 이제 한 층에 그 시커멓게 된 것이 알람 밸브예요. 밸브를 지나서 이제 하나의 층에 수평 주행 배관, 그 다음에 교차 배관, 가지 배관, 헤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층. 그 다음에 3번은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행각. 행가라는 것은 이제 행어. 배관을 천장에 이렇게 설치하려면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배관을 딱 잡아서 고정해 주는 것을 행거. 그래서 1번. 이제 가지 배관에 행거를 설치할 때는 헤드 사이에 하나씩 해주면 돼요. 그런데 헤드간 거리가 3.5m를 초과하면 이제 3.5m마다
행거를 하나씩 설치해 준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헤드하고 행거 사이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런 뜻이고, 오른쪽에 2번에 교차 배관에 행거를 설치할 때는 이제 가지 배관 사이에 하나씩 해주면 돼요. 그런데 가지 배관 사이가 4.5m를 초과하면 4.5m에 하나씩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수평 주행 배관에도 4.5m 이내에 하나씩 행거를 설치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배관의 구경은 이제 교차 배관은 최소 40 이상, 수직 배수 배관은 최소 50mm 이상. 기준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교차 배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쭉 가고 그 위에 가지 배관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했죠. 그걸 40 이상. 수직 배수 배관은 이제 이렇게 하고 수직으로 쫙 연결돼 있고 이제 각 층마다 물을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그런 수직 배수 배관. 그 다음에 5번 기울기. 그래서 1번 습식 또는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습식이나 부합식은 배관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필요 없고 그냥 수평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2번 습식이나 부합식이 아닌 것은 배관 안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가끔 뭐 응축수 뭐 가끔 그런 이제 물이 배관 안에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배관 안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생기면 그 물을 빼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있어야 돼요. 그 기울기가 이제 수평 그 수행 배관이 아니고 수평 주행 배관이에요. 주행. 아까 수평 주행 배관이 있었잖아요. 그 기울기는 500분의 1 이상이고 가지 배관은 250분의 1 이상이고 그래서 500분의 1보다는 250분의 1이 더 기울기가 크겠죠. 그래서 수평 주행 배관 이렇게 가다가 가지 배관은 좀 더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6번의 시험 장치. 그래서 시험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시험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에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헤드를 이렇게 터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드 대신에 시험 장치를 이렇게 개방을 하면 헤드가 터진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시험하는 게 시험 장치예요. 그래서 1번 시험 배관의 설치 목적. 목적이 뭐냐? 1번 유수금지 장치의 기능 확인. 유수금지 장치라는 것은 이제 유수를 금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유수라는 것은 흐르는 물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화재가 나면 헤드가 개방이 되니까 방수가 되니까 물이 흐르겠죠. 배관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 물이 흐르면 아, 물이 흐르구나. 불이 났구나. 그것을 금지하는 장치가 유수금지 장치예요. 그러면 시험 장치는 이렇게 끝에가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밸브를 이렇게 딱 개방하면 물이 방수가 되니까 물이 흐르겠죠. 그러면 유수금지 장치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수금지 장치가 작동을 잘 하는지 이제 그걸 본다라는 거죠. 2번 규정 방수량 방수압 확인. 그래서 밸브를 열어서 이제 방수량이 물이 많이 나오는지 또 압력은 적당한지 그걸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3번의 음향 경보 장치의 작동 확인. 유수금지 장치가 작동하면 사이렌이 울려요.
예, 그게 음향 경보 장치예요. 예. 4번에 제어 안의 화재 표시 등 및 밸브 개방 표시 등 점 등 확인. 예. 제어반이라는 것은 수신기를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유수금지 장치가 작동하면 이제 그 수신기에 화재의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밸브 개방 표시 등 이제 이것은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는 건데,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작동하면은 그게 수신기 표시되니까 이제 그걸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펌프의 자동 기동 확인. 이제 유수가 발생하면 배관 내에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펌프가 이제 돌게 돼 있어요. 예, 그래야 물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시험 장치의 목적이다. 그 다음 2번에 시험 장치의 설치 기준. 그래서 1번 습식 부합식은 유수금지 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고, 뭐 건식인 것은 유수금지 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 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유수금지 장치라는 것을 왼쪽 그림에 봐보면 그 가운데 삼각형에서 까맣게 돼 있죠. 158페이지에 그림에 158페이지에 예, 그 입상관 옆에 동그라미 안에 삼각형 까맣게 돼 있잖아요. 그게 유수금지 장치예요. 예. 그리고 제일 끝에 가지배관 이제 그런 곳에 설치한다 그런 것이고, 2번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이고 그 끝에 개폐 밸브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그래서 이제 가지배관이 25mm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배관도 똑같아요. 네. 가지배관에 연결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끝에다가 개폐 밸브, 밸브 하나 설치해 놓고 이제 그것을 열고 닫는다 그런 거죠. 네. 개방형 헤드. 넘겨보면 3번 시험 배관의 끝에는 물바디통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끝에다가 물바디통 해놓고 시험할 때 물을 받는다 그거죠. 4번에 다만 목욕실, 화장실 그 밖의 곳으로서 폐수 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래 사진처럼 돼 있어요. 예, 그 시험 밸브 함을 열면 오른쪽에 그 밸브 하나가 보이고 압력계도 보이죠. 예. 예,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7번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네, 그래서 이제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 습식이라는 것은 이제 1차 측, 2차 측 둘 다 가압수. 1차 측이라는 것은 아까 유수금지 장치를 기준으로 1차. 이제 2차라는 것은 유수금지 장치에서 그 헤드 사이를 2차 측이라고 그래요. 네. 1차 측이라는 것은 유수금지 장치하고 펌프 사이를 1차 측이라고 하고요. 둘 다 가압수. 예. 이 압력이 들어있는 그런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헤드 종류는 폐쇄형. 이제 2차 측에 물이 있으니까 헤드가 폐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밸브의 이름은 습식 유수금지 장치. 그리고 감지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습식 유수금지 장치, 습식은 헤드가 폐쇄형 있다가 불이 나면
헤드가 녹아요. 그럼 녹으면 헤드가 개방이 돼요. 개방이 되면 이제 바로 이렇게 물이 방수되면서 화재를 진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건식. 건식이라는 말은 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차 측에 물이 없어요. 1차 측은 물이 있고 2차 측에는 압축 공기나 질소가스 이런 게 2차 측에 물 대신 들어있어요. 그리고 헤드 종류로는 폐쇄형이고 건식 유수금지 장치라고 부르고요. 감지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습식하고의 차이점은 2차 측에 물이 있느냐 압축 공기가 있느냐 그 차이죠. 네. 이제 준비 작동식. 그래서 건식은 왜 사용하느냐? 동결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건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동결, 얼어버린다 그거예요. 얼지 않으면 습식 사용해도 되는데 겨울에 얼 수 있는 곳에는 이제 습식 사용 못하니까 건식을 사용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은 뭐 준비한 다음에 작동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있고 2차 측에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압축 공기도 없고 질소도 없고 그냥 일반 공기, 쉽게 말하면 비어 있어요. 대기압이라는 말이 그냥 비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헤드는 폐쇄형, 밸브의 이름은 준비 작동식 유수금지 장치, 그리고 감지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건식하고 차이점은 건식하고 똑같이 물이 없는데 2차 측에 이제 감지기를 사용 안 하고 사용하고 그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일제살수식. 가압수가 있고 2차 측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준비 작동시가 똑같죠? 2차 측은. 근데 헤드가 개방형을 사용해요. 그리고 밸브 이름은 일제 개방 밸브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델유지 밸브. 그리고 감지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일제 살수식이 준비 작동식하고 다른 점은 헤드를 개방형을 사용한다. 이제 그게 차이점이죠. 준비 작동식은 폐쇄형을 사용하는데 일제 살수식은 개방형.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제 부압식이라는 게 있는데 부압이라는 말은 압력이 마이너스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압식 하면은 압력이 플러스인데 부압 우리가 정부 그러죠. 그래서 정압이라는 말은 압력이 플러스 가압이라는 말이고 부압이라는 말은 압력이 마이너스 감압. 그래서 1차 측은 가압수인데 정압, 2차 측은 감압수, 부압. 부압이에요, 부압. 그러니까는 압력을 재보면 1차 측은 플러스 압력이 나오는데 2차 측은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리고 헤드는 폐쇄형을 사용하고 밸브는 준비작동식 유수금지 장치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감지기는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이제 배관에 펌프가 물을 밀어주니까는 플러스의 압력이 있어요, 배관에. 근데 부압이라는 것은 반대로 펌프가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펌프가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빨아 당겨요. 그래서 마이너스 압력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특수한 곳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펌프가 밀어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빨아 당기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1번에 정의, 구성 요소. 그래서 이제 가압송수 장치에서 이제 가압송수 장치라는 것은 펌프를 이야기하죠. 폐수행 스프링클러의 뜻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헤드 개방 시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면 습식 유수 금지 장치에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 설비. 그래서 구성 요소, 자동 경보 밸브, 다른 말로 알람 밸브의 압력 스위치. 그래서 헤드가 있고 가압수가 있고 그 동그라미 안에 삼각형이 이제 알람 밸브, 습식 유수 금지 장치. 그 다음에 2번의 특징은 화재 감지기가 없는 설비로서 구조가 간단하고 공사비와 유지비가 적다. 화재 발생 시 물이 즉시 되어 소화가 빠르고 신뢰성이 높다. 이제 3번에 동결 우려가 있다. 배관의 누수 등으로 수손 피해 우려가 있다. 이런 건 단점이죠.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어 화재 감지 시간이 늦다. 네. 이제 헤드가 개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불이 난 다음에 이제 열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헤드가 그 열에 의해서 녹을 때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지 시간이 늦다. 그런 겁니다.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감지기가 바로 작동하니까 이제 좀 빠르죠. 아무래도 3번의 작동 순서, 화재 발생, 그 다음에 헤드 개방, 그 다음에 배관 내의 물이 헤드로부터 방수, 알람 밸브의 클래퍼가 상승. 클래퍼라는 것은 알람 밸브 안에 이렇게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배관이면 이렇게 알람 밸브 안에 클래퍼가 이렇게 딱 구멍을 막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이 나서 유수가 발생하면 이 클래퍼가 이렇게 열려요. 이게 열려야 물이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넘겨보면 예, 뚜껑. 예. 유수 금지가 클래퍼가 열리면 유수 금지가 발생하고 그러면 화재 경보, 수신기의 점등, 그 다음에 이제 펌프 기동, 그 다음에 헤드로 소화수, 방수,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의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정의, 그래서 2차 측의 압축 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헤드가 개방되어 배관 내에 압축 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 유수금지 장치 1차 측 수압에 가여 건식 유수금지 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습식에 비해서 2차 측에 물이 없고 압축 공기가 있으니까 헤드가 개방되면은 압축 공기가 다 빠져나가야 물이 나오겠죠. 2번의 구성 요소, 건식 밸브, 공기 압축기는 이제 2차 측에 공기를 넣어줘야 되니까 공기 압축기가 필요하고, 그 아래 엑셀레이터 그러거든요. 이제 엑셀레이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클래퍼 압축 공기 때문에 이 클래퍼가 빨리 개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개방을 해줘야 물이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퍼를 빨리 개방해 주는 게 엑셀레이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그조스터 그러거든요. 예. 이그조스터라는 것은 뭐냐면 2차 측 배관에 압축 공기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 압축 공기를 빨리 빼내줘야 물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압축 공기를 빨리 빼내주는 것이 이그조스터 그럽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를 빨리 빼내줘야 되고 클래퍼를 빨리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그조스터하고 엑셀레이터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의 작동 순서, 화재 발생, 그 다음에 헤드 개방, 그 다음에 헤드로부터 압축 공기 배출.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 공기 배출 되면서 이제 클래퍼 개방,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경보 발생, 수신기의 화재 표시 등 점등, 펌프 기동, 헤드에서 방수. 예. 그 다음에 특징, 예. 동결의 우려가 없고 화재 감지기가 없어 구조가 간단하다. 이게 장점이죠. 화재 2번 똑같고 3번 준비 작동 시기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다. 내가 볼 때는 저렴한 게 이제 물론 감지기가 없어서 좀 저렴할 수는 있는데 4번에 오동작이 적고 공기 압축기가 필요하다. 공기 압축기가 필요한 것은 단점이죠. 네, 그리고 오동작이 적고 그러지는 않아요,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2차 측 공기가 누설 우려가 있다. 이런 건 단점이죠. 그 다음에 6번은 뭐 압축 공기 때문에 물이 빨리 못 가니까 좀 화재 진압하는데 늦어지겠죠. 7번에 소화수 방수까지 시간 지연이 발생하여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건 단점이죠. 그래서 요새는 사용 안 해요. 옛날에 사용했지. 이 건식은 요새는 요새는 사용 안 해요. 5번 리타딩 챔버. 1번 사용 목적 누수로 인한 습식 유수 금지 장치 오동작 방지. 이제 그 습식은 클래퍼가 있다라고 했죠. 네. 클래퍼가 가끔 살짝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불이 안 났는데 그러면 이게 살짝 열리면은 막 사이렌이 울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다 오동작인데 이제 살짝 열리더라도 이제 사이렌 그런 게 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리타딩 챔버예요. 오동작 방지. 동작 원리는 알람 밸브 클래퍼 개방, 압력수가 리타딩 챔버로 유입,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동작, 경보 밸브 동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리타딩 챔버로 살짝 유입되면은 압력 스위치가 동작 안 해요. 많이 유입돼야. 그래서 중간에서 리타딩 챔버가 막아준다 그거예요. 오동작을. 예.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10번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제 요즘은 이걸 많이 사용해요. 요거는 많이 합니다. 예. 습식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습식은 이제 보통 실내에 설치하는 게 습식이고, 예. 준비 작동식하고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얼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사용하는데, 건식은 요새 사용 안 하고 이제 이 준비 작동식을 주차장에 준비 작동식이네. 네, 사용하는 것이고, 정의. 그래서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작동으로 준비 작동식 유수금지 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봐보면 감지기가 있고 그 아래에 헤드가 있고, 그리고 준비 작동 밸브가 있고, 그렇게 오른쪽에 전자 밸브라는 게 있는데 감지기가 작동하면 이 전자 밸브가 작동을 해요. 전자 밸브가 작동하면 준비 작동 밸브 클래퍼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클래퍼가 열리려면 전자 밸브가 작동해야 되는데 이 전자 밸브를 감지기가 작동해 준다라는 거죠.
2번의 구성 요소에서 슈퍼 비조리 패널. 그래서 이제 이 슈퍼 비조리 패널 SVP라고 하는데 이제 SVP라고 하는데 이걸 슈퍼 비조리 패널 그렇게 부른다고요. 슈퍼 비조리 그 책에 써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준비 작동 밸브의 조작 장치. 이제 조작 장치라는 말은 발신기는 알죠? 발신기. 예. 네. 발신기 누르듯이 이 SVP에 그런 단추가 하나 있어요. 그걸 누르면 준비 작동 밸브가 작동을 해요. 전자 밸브가. 네. 그 다음에 자체 고장 알리는 경보, 뭐 화재 감지기에 따라 동작 가능, 방화 댐퍼 폐쇄 등 이런 게 있는데 대략 봐놓고 그 아래 감지기, 교차회로 방식으로 감지기 A, B 동시 작동에 의하여 준비 작동 밸브가 작동한다. 교차회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감지기가 두 열로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열. 그래서 한 열 감지기가 있고 다른 열 감지기. 이게 감지기 두 개가 동작을 해야 이 전자 밸브가 동작을 해요. 그런 걸 교차회로. 예. 그 다음에 전자 밸브.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솔레노이드 밸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화재 신호에 의해 작동되며 작동과 동시에 가압수의 충압수를 배출함으로써 클래퍼를 개방시키는 밸브. 이제 가압부의 충압수를 배출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준비 작동 밸브 안에 이렇게 클래퍼를 잡아주는 게 있는데 이제 물의 압력으로 이 클래퍼를 잡아주는 거예요. 물의 압력으로 이렇게 물이 압력이 있으니까 꽉 밀고 있으면 클래퍼가 개방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전자 밸브가 작동을 하면 이 이제 물의 힘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이 물이 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는 물이 쭉 빠지니까 클래퍼가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압수를 배출한다. 전자 밸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 기동 밸브. 이제 수동으로 기동한다, 기동하는 밸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수동으로 가압부의 충압수를 배출시켜 클래퍼를 개방시키는 밸브. 그래서 전자 밸브가 작동해도 이 물이 꽉 밀고 있는 게 쭉 빠져버리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밸브 열어도 전자 밸브 작동하는 것처럼 이 물이 쭉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클래퍼가 이렇게 개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특징, 그래서 동결의 우려가 없어 추운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 동결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은 이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동결 우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는 동결 우려가 있죠. 동결 우려가 있으니까 이 준비 작동식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동결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장소가 우려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초기 화재에도 화재 경보음이 빨리 발생한다. 이제 감지기가 먼저 작동하니까 이제 경보음이 바로 발생하죠. 경종 그런 게 울리고 설비가 복잡, 설치비가 많다. 감지기 많이 설치해야 되고 막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해요. 그리고 고장의 우려, 화재 시 작동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신뢰성이 낮은 것은 아니에요. 동작 잘해요. 신뢰성이 높아요. 낮는 게 아니라
뭐 책을 그게 좀, 많이 쓰지. 네, 책을 뭐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좀 써놨는데,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가장 좋은 설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예. 미작동식 스프링클러. 예, 예. 대체 예, 예. 4번의 작동 순서에서 이제 감지기는 안 보이는데, 그 이제 왼쪽에 그 그림이 전자 밸브에 뭐 화살, 예, 예.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이 슈퍼 비주얼 패널 SVP. 그 아래 뭐 사진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솔레노이드 밸브, 그거 이제 화살표에서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1차 개폐 밸브, 1차 압력계, 2차 개폐 밸브. 그래서 준비 작동식 유수 금지 장치를 기준으로 앞뒤로 밸브 하나씩 있어요. 오른쪽에 드레인 밸브는 이제 2차 측에 원래 물이 없는데 이제 물이 생기는 경우에 물을 빼주는 밸브가 드레인 밸브. 그다음에 그 아래 압력 스위치라는 것은 유수가 발생하면 클리퍼가 이렇게 개방이 돼서 물이 넘어가면 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해요.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해야 사이렌이 울려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밸브도 있고 알람 정지 밸브도 있고 뭐 세팅 밸브도 있는데, 이제 세팅 밸브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클리퍼를 물이 꽉 밀어서 잡아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물이 한번 쭉 빠져버리면 물을 다시 채워줘야 돼요. 이제 그게 세팅 밸브예요. 이제 세팅해준다 그런 뜻이고요. 1번의 동작 원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A, B 작동하고 아니면 수동 스위치를 누를 수도 있고요, 사람이. 보통은 A, B 작동하면 이제 준비 작동 밸브가 작동하는데, 이 말은 전자 밸브가 작동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동하면은 이제 클리퍼가 열리니까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 사이렌이 울리니까 그 사이렌이 화재 경보겠죠. 화재 경보 발생되고 수신반에 또 화재 표시등이 점등이 되고, 또 이제 물이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물이 감압 압력이 떨어져요, 배관에. 그러면 펌프가 기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이 이제 헤드까지 가 있으면 이제 헤드가 열에 의해서 녹으면 개방이 되면 이제 살수가 되면서 불을 끄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복구 방법. 그래서 이제 전자 밸브가 작동하고 클리퍼가 열리고 해서 불을 다 껐어. 불을 다 껐으면 이제 처음대로 복구를 해놔야 또 다음에 써먹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2차 측에 물이 넘어갔으니까 그 물을 빼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1번에 이제 수신반의 화재 복구. 이제 화재 복구라는 것은 뭐냐면 감지기에 작동했으니까 수신기에 화재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없애줘야 돼요. 그걸 이제 복구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1차 개폐 밸브 폐쇄, 2차 개폐 밸브, 뭐 드레인 밸브 개방하여 배수. 일단은 1차 측 아까 유수금지 장치를 기준으로 앞에도 밸브가 있고 뒤에도 밸브가 있어요. 앞에 밸브를 잠가 놓고 이제 물을 빼준다 그거죠. 2차 측에. 그 다음에 3번의 솔레노이드 밸브 클로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자 밸브를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전자 밸브가 작동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제 작동하면은 이렇게 돌아서 개방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닫아줘야 복구가 되는 거죠.
4번 세팅 밸브를 개방하여 세팅. 2차 측 압력 0 확인. 이 세팅 밸브는 이제 원래 이제 물이 이렇게 꽉 밀고 있었는데 물이 쭉 빠져버렸으니까는 이제 세팅 밸브는 1차 측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럼 1차 측에는 물이 항상 빵빵하죠? 예. 그래서 밸브를 딱 열어주면 1차 측에 물이 쓱 와서 클래퍼를 다시 꽉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세팅 밸브요. 예. 그 다음 세팅 밸브 이제 다시 잠가줘야 되죠? 열어서 세팅해 줬으니까 잠근 다음에 이제 1차 측이나 2차 측 아까 잠가 놓은 밸브를 다시 열어줘야 불이 나면 이제 물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 작동식 밸브를 한번 사용했으면 복구해 준다. 복구를 해줘야 또 불이 나면 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의 교차회로 방식은 이제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서 2 이상의 화재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 그래서 2번에 이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아니면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교차회로가 사용이 되고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나 할론 또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또 분말 소화 설비 이런 곳에 교차 회로를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